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nteractive Exploration and Refinement of Facial Expression Using Manifold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잘리 많이 아실 텐데 그 잘리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얼굴 영역을 찾아서 찌그러진 얼굴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정해주고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캐릭터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키프레이밍 방법인데요. 이렇게 블렌드 쉐입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트 슬라이드를 통해서 블렌드 쉐입 값을 조절해서 표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더 고통스러운 일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잘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블렌드 쉐입 웨이트가 겹쳐지면은 찌그러지는 얼굴 표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찡그러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정 중에 그 자연스러운 표정은 정말 작은 서브스페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치를 잘못 조절해도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얼굴 매니폴드를 학습해서 찌그러지는 표정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매니폴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저차원의 서브스페이스를 말하고 이제 보통 아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논문이 유이스트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HCI 이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좀 많이 컨트리뷰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이 표정을 유저가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를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input x는 애니메이션 데이터예요. 그래서 블렌드 쉐입 n개의 블렌드 쉐입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이 인풋 데이터가 phi라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통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니폴드 y는 m 차원의 스페이스이고요. 이 y가 다시 인버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인 phi 햇을 통하면은 아웃풋인 x 햇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랑 x 햇이 같도록 학습하는 이 대표적인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죠? 김성현 학생? 네, 맞습니다. 오토인코더라고 하죠. 본 논문에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진 x에서 이제 컬옵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x에다가 추가를 한 xc를 인코더 인풋으로 주고 그 디코더를 통한 나온 그 x햇이 xc가 아니라 xc랑 같도록 하면 이거는 오토 인코더고 이게 아니라 원래인 x와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하고요.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찌그러진 얼굴 표정이 들어와도 이렇게 펴진 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Subconscious Password라는 애니메이션 무비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4fps에 20에서 1000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정들의 밸런스를 맞춘 10,000개의 샘플을 학습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은 31의 블렌드 쉐입을 썼는데
이 31의 블렌드 쉐입을 두 가지 셋으로 나눴어요. 얼굴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10개의 블렌드 쉐입이랑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21개의 블렌드 쉐입을 나눠서 두 개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이유로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위랑 아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그 근육들이 해부학적 관점에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고, 또 윗부분의 표정은 같은데 아랫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정들로 학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위 표정과 평균적인 아래 표정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제 매니폴드 러닝 외에 리파이먼트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저가 이제 나중에 윗면이나 아랫면을 따로 컨트롤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10개의 블렌드 쉐입은 그림과 같이 3개의 히든 레이어로 각각 이제 10, 7, 4, 7, 10 이런 디멘전으로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딥노이징 오토인코더도 마찬가지로 3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21, 12, 7, 12, 21 이런 디멘전으로 이제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X에서 커럽션한 XC를 인풋으로 주고, 여기에 결과로 나온 X 햇이 이제 원래 데이터 X랑 같아지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논문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X가 XC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XC의 결과가 X랑 같도록 하는 민 스퀘어 에러 텀을 주고, 또 하나로 이제 뒤에 텀이 L1 놈인데 이게 레귤러라이저로 마지막에 나온 블렌드 쉐입 웨이트가 스팔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블렌드 쉐입만 액티베이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L1 텀을 넣어 주었고요. 학습은 아담 옵티마이저로 150F, 0.2 드롭아웃,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의 환경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니폴드를 학습하는 과정은 끝이 났고요. 이제 찌그러진 얼굴을 넣어도 자연스러운 얼굴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유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파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학습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총 2개가 나오는데, 앞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랑은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오토인코더의 아웃풋 표정에서 좀 더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아웃풋 표정과 비슷한 표정들을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총 3가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셋은 그 각각의 블렌드 쉐입에서 0.1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블렌드 쉐입을 액티베이티드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데, 예시의 그림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0.15 이상의 블렌드 쉐입을 색칠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블렌드 쉐입을 0.2 플러스 마이너스 0.15의 바운더리 내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AAA 블렌드 쉐입에서 얼마만큼 값을 조절해서 하나의 얼굴 표정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 액티베이티드 블렌드 쉐입인 FFF를 또 샘플링해서 표정을 얻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표정을 첫 번째 그 셋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체 액티베이티드 블렌드 쉐입에 대해서 동시에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셋으로는 이제 리파이먼트 인터페이스 기능 중에 그 파인 튜닝한 얼굴 표정을 킵해두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북마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셋으로는 어떤 스레시홀드 내에 있는 북마크의 얼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셋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바탕으로 리파이먼트를 위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 학습을 해야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원하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웃풋 표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려면은 블렌드 쉐입을 일일이 하나씩 조절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블렌드 쉐입을 일일이 조절하지 않고 여기 영상, 네, 이 영상처럼 그냥 2D 공간 내에서 드래그하면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2차원으로의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복잡한 블렌드 쉐입 스페이스에서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GPLV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LVM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인데, 왜 이 GPLVM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냐 하면은 일단 아까 1번, 2번, 3번 셋으로 구축한 학습 데이터가 1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 GPLVM을 이 논리니얼 매핑이라서 복잡한 블렌드 쉐입을 저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 하기에 적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몇 초 내에 학습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임베딩된 표정들 간의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D 공간 내에 어떤 점을 클릭해도 그 학습에 사용된 표정들의 인터폴레이션된 표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이렇게 유저가 2D 스페이스 상에서 클릭하면은 그때 바로 해당되는 얼굴이 왼쪽에 띄어집니다. 근데 잠깐만. 어? 엄청 렉 걸렸어요, 음성이. 지금은? 다시 한번 할까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왜 이래? 그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 혹시? 저 들려요. 들려요? 와이파이로 한 사람들이 문제구나. 전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요. 해도 되나요? 그 와이파이만 듣고 있어.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유저가 2D 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지 원하는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랑 얼굴 이미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초록색 바탕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 2D 상의 모든 포인트들은 고차원의 얼굴에 해당하는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포인트들을 각각 포인트에 대한 얼굴을 아까 학습한 그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통과해서 매핑된 매니폴드 상의 점이랑 지금 현재 커런트 페이스랑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턴스가 이 초록색 색깔로 나타내지는데요. 그 말은 이제 초록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매니폴드 상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저가 이제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현재 얼굴 위치에서 5개의 방향에 얼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각 방향에서 현재 얼굴과 가장 거리가 큰 얼굴을 띄워줘서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얼굴 이미지 위에는 블렌드 쉐입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해당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블렌드 쉐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GPLVM 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세 번째, 이제 유저가 키패드 북마크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북마크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유저가 찾은 얼굴을 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학습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으로 유저가
지금 현재 2D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을 찾았는데 여기서 더 파인 튜닝 하고 싶다 하면은 아래에 위치한 리파인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그 얼굴에서 다시 네이버후드 셋을 찾고 샘플링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새로 학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유저가 만족할 만한 얼굴 표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파이먼트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가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얼굴이 왼쪽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5개의 방향에서 그 대표적인 얼굴들이 나오고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그때그때 맞는 얼굴이 왼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북마크를 누르면은 지금 얼굴이 저렇게 북마크 셋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다시 리파인하면 새로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학습이 돼서 새롭게 보여지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리파인먼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3가지 인터페이스로 만든 얼굴에 여기서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얼굴 이미지로부터 오픈 페이스 API를 통해서 15개의 블렌드 쉐입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얼굴 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표정은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하면 빠르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페이스에서 파란색 바가 지금 왼쪽에 있는 얼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건 트레디셔널한 슬라이더 인터페이스이고 파란색을 조절하면 빨간색의 여러 블렌드 쉐입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과한 아웃풋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른쪽 얼굴 보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패드로도 이렇게 빠르게 얼굴 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렌드 쉐입 구조만 같으면은 이렇게 다른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모델이라든지 다른 여자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요. 먼저 매니폴드 퀄리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개의 얼굴 표정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yes or no로 대답을 하게 되고요. 이 100개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랜덤하게 샘플링한 얼굴 35개랑 이 랜덤하게 샘플링한 얼굴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프로젝션 시킨 얼굴 35개, 그 다음에 그 참가자가 대답한 걸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3번과 4번은 그 테스트해서 참가자를 거르기 위한 목적인데요. 3번은 1번, 2번 각각에 대해서 10개의 얼굴을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0개의 얼굴은 20개의 그 얼굴을 보고 참가자는 한 번 더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르게 5개 이상 선택을 한 2명이 선택을 하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명이 제외되었고요. 그 다음 4번은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 5개랑 완전 찌그러진 얼굴 5개를 보여주고 만약 2개 이상 틀리면 제외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이 이제 랜덤하게 보여주는 35개의 이미지 중에서 자연스럽다고 선택한 확률이 8%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자연스럽다고 할 확률은 87%로 확 올라갔죠. 그 다음에 랜덤한 셋에서 부자연스러웠던 애들이 프로젝션 후에 자연스러워질 확률은 89%이고 원래 자연스럽다고 했던 애들이
프로젝션 후에 자연스러워질 확률이 98%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래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도 평가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평가는 10명의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 4개의 얼굴 표정을 주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 내에 이제 만들도록 했고 컨디션으로는 2가지의 방안을 써서 이제 표정을 만들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젝션과 리파이먼트까지 다 했을 때의 인터페이스랑 그냥 트레디셔널한 슬라이더만을 가지고 얼굴을 만들었을 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타겟 페이스 F1부터 F4까지 있고 그 프로젝션 플러스 리파이먼트, 베이스라인 각각이 이제 블렌드 쉐입 디스턴스를 거리를 측정했을 때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왼쪽 그 이미지는 평균 평균 거리예요. 블렌드 쉐입 그 디스턴스. 그래서 타겟 얼굴이랑 각각의 유저가 만든 얼굴과의 거리인데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제일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프로젝션만 한 것보다는 프로젝션과 리파이먼트까지 다 한 것이 에러가 가장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과 그 프로젝션 메소드들 간의 그 거리 차이인데요. 보시면은 프로젝션과 리파이먼트까지 한 게 더 차이가 많다. 즉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 방법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수치로 다시 보시면은 타겟과의 거리가 베이스라인보다 프로젝션과 리파이먼트 한 것의 결과가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블렌드 쉐입이 스parse할수록 좋은데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된 0.05 이상의 값을 가진 블렌드 쉐입 평균 개수가 베이스라인보다 프로젝션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테이블은 이제 1.0 타겟과의 거리가 1.0 이하로 도달했을 때의 평균 시간을 봤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프로젝션 했을 때의 시간이 훨씬 더 짧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본 논문에서는 이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저가 추가로 리파이먼트를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비사실적인 표정도 그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매니폴드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표정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정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한 것이 이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테이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자연스러운 표정이 하드 데이터에 완전히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파이먼트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얼굴 표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퓨처 워크로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 매니폴드를 학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채팅. 김성현 학생님이 블렌드 쉐입 구조가 달라지면 레이어의 인풋 디멘전도 달라지나요? 그쵸. 블렌드 쉐입 구조가 달라지면 인풋 디멘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어 디멘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D 매니폴드에 저우 다운이 2개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지 매니폴드 조단, 투지 매니폴드 조단이 두 개의 다른 곳에서 나왔나요? 잠시만요. 이거 어? 어?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상에서 나오나요, 혹시? 아, 여기요. 이게 그 현재 유저가 선택한 그 표정에서 5개의 그 랜덤한 방향을 고른 다음에 그 방향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블렌드 쉐입 이름을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개의 아까 3개의 셋으로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 중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핑 될 때 그 조다운의 블렌드 쉐입이 아래쪽에도 매핑이 되고 위쪽에도 매핑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조다운의 표정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정이 합쳐진 여러 개의 블렌드 쉐입이 웨이트가 있는 표정이 각각 위아래가 있어서 각각 다른 표정일 텐데 그 중에 현재 표정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블렌드 쉐입 이름을 넣은 거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조다운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 부분 말이죠. 네. 그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얼굴 위쪽이랑 아래쪽 각각에 대해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데 그 인풋 애니메이션 데이터 인풋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커럽션 시켜요. 그래서 커럽티드 데이터를 여기 인풋 단에 집어넣는데요. 여기서 이제 3개의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나오는 아웃풋 데이터 X 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햇과 커럽티드 된 데이터 아니라 원래의 X랑 같아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아, 네. 박상훈 님이 커럽트는 가우시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광균 님이 무려 4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우, 갈 길이 머네요. 저자들이 데이터셋 이게 그 저도 찾아봤는데 데이터를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못 찾았어요. 노이즈는 유닛 가우시안을 사용해서 지웠나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포를 계산해서 가우시안을 얻었나요? 여기서 좀 디테일한 설명은 없었고요. 그냥 by adding 가우시안 노이즈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닛 가우시안을 준 것 같습니다. GPLVM 사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학습이 2개가 있는데 크게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딥러닝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에서 비슷한 네이버후드 셋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몇 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 셋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3가지의 셋으로 샘플링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고 이 샘플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GPLVM을 학습을 해요. 네, 그러면은 GPLVM이 이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블렌드 쉐입이 지금 각각 10개, 21개가 있으니까 각각 10, 21에서 2차원으로 매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GPLVM을 사용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논리니어 매핑이기 때문에 복잡한 블렌드 쉐입 벡터를 2D로 매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 몇 개의 적은 데이터로 빨리 학습할 수 있고, 인베딩된 그 표정들 간의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해서 이 GPLVM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토 인코더를 사용한 매니폴드에 매핑되는 데이터 분포가 유니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오토 유니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유니폼하게 나와서 거기서 뭐 어떻게 다시 샘플링을 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오토 인코더를 썼다고 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 그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 여기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밸런스된 셋을 골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은 밸런스드 셋 오브 10,000개의 샘플. 근데 여기서 그 표정이 만약에 웃는 표정이 데이터셋에서 너무 많으면은 그 결과가 웃는 표정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들을 신테틱 마이너리티 오버샘플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췄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K-민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서 똑같은 비슷한 숫자의 샘플을 뽑기 위해서 많은 샘플이 있는 곳에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고, 적은 샘플이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업 샘플링을 해가지고 각 클래스에서 비슷한 숫자의 데이터를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된 셋을 골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0개의 샘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다른 논문과 비교했을 때 뭐 비교할 만한 트레이닝 데이터 숫자다라고는 합니다. 모든 블렌시의 얼굴 모델에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건가요? 이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댓인 것 같은데, 네네, 그쵸. 학습한 블렌드 쉐입이랑 같은 구조만 적용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막 30개, 그러니까 10개의 뭐 블렌드 쉐입인데 뭐 1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모델에 맞게 다시 학습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학습한 블렌드 쉐입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데이터 크기? 데이터 크기 10,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GPLVM을 위해서 근처 데이터를 뽑을 때 없어요. 그래서 그 GPLVM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그 3가지의 셋 있잖아요. 이 각각이 지금 그냥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그 자연스러운 매니폴드 안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컬러링을 했는데요. 이 컬러가 그 매니폴드 상의 그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거리가 클수록, 초록색이 진할수록 매니폴드 상 현재 위치랑 거리가 크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GPLVM으로 블렌드 쉐입을 차원 축소시킨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원래 블렌드 쉐입이 10개랑 21개인데 얼굴 위아래 그걸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이제 유저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구조의 블렌드 쉐입 모델에서도 테스트 해본 결과 그게 아까 전에 이게 그 제너럴리티 테스트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블렌드 쉐입을 잘 보세요. 차이점을 찾으신 분? 김성현 학생?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블렌드 쉐입 비슷한 구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뭐라고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